예. 그 재료의 각 재료의 성질 그 성질을 이제 나타내서 성질에 대해 열이나 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기계 공장이라는데 그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이제 밥버거나 그리고 앉아 있는 의자나 옷이나 안경을 전부 다 기계 설비나 기계 가공으로 다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 거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부 다 그 대다수가 기계 설비, 기계 가공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음, 또, 안 넘어. 왜안 넘어지? 음, 예. 기계 공작에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절삭 가공하고 이제 절삭 가공이 아닌데 비절삭 가공이 있는데 비절삭 가공은 그 형틀에 대한 이제 외력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그 제초소 가면은 이제 철판이나 뭐 이렇게 뭐 사각 파이프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게 보통 비절삭 가공이고요. 그리고 절삭 가공은 이게 공구를 사용해서 이제 물리적인 회전력을 통해서 이제 하고 이제 왕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공실에는 보통 이제 뭐 선삭, 평삭, 형삭 이렇게 다양하게 밀링, 드릴링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삭 가공의 정의는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속에 이제 고속으로 회전해서 툴이 고속으로 회전해서 그 이제 색가루 나옵니다. 그 칩을 이렇게 색가루 나면서 칩을 깎아내서 이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칼을 통해서 사과를 깎지 않습니까? 과일이나 그 칼이 툴이고 이제 사과가 이제 그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깎으면 사과 껍질이 나오죠. 그게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실에 보유 장비가 크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제 컴퓨터 통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 머신링 장비가 있고 그리고 이게 특수한 이제 장비가 있는데 일단 뭐 나노 형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치성 성질에 대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그 와이어 커팅이나 이렇게 레이저 커팅 이렇게 평면 이차원적인 그 레이저나 전기를 통해서 커팅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복잡한 형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3D 프린터 그리고 일반적인 매뉴얼 장비 그 컴퓨터가 아닌 사람 손을 능력을 통해서 아까 기능 얘기했듯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선반 밀링 그리고 드릴링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차원 측정 장비 그리고 스캐닝 그 역설계 그 새로 이게 새로 모델링 그 제품이 있으면은 그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는 역설계 그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발표에 필요한 그 플로터 장비가 있는데 그 현수막이나 그리고 용지로 종이 용지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학회 발표하실 때 저희를 통해서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효율적인 가공 설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연구 목표에 맞는 설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료와 제작 공정,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장비가 다양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 그 부품을 10개를 굳이 10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5개, 2개로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서 소재 비용도 아끼고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일단 설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는 보통 이제 그 기초적인 그 디자인 통해서 이제 3D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합니다. 3D 도면을. 그리고 KS 규격품이 있는데 나사나 이제 뭐 일단 뭐 오링이나 뭐 베어링
그리고 다양하게 일단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그에 맞춰서 재료를 선택하고 그래서 뭐 설계했을 때 완벽하게 되는지 이제 의뢰자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만족도가 되면 이제 사례 분석해서 이제 가공을 진행하도록 이제 설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은 보면 이제 아까 그 설계 목적에 맞춰서 이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가격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장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좀 빨리 될지를 통해서 이제 설계를 최적의 설계를 진행합니다. 일단 설계하기 전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제 이차원적인 이제 오토캐드 그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3차원 설계를 가능한 이제 솔리독스 그리고 그 분석이 가능한 엔시스 아바쿠스 등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배포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비의 부품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비 부품 중에서 볼트 나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볼트가 일단 제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피치가 있는데 그 P라고 표시 있죠? 피치인데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암나사를 내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거는 이제 보면 M3에 예를 들어서 0.5가 돼 있죠. 그 0.5가 돼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를 0.5를 빼면은 2.5가 됩니다. 그 2.5로 홀을 내면은 이제 나사 내기에 적합한 이게 홀 사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이제 이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계 작업 시 주의사항을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옆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홈이 나 있습니다. 홈이 나 있는데 이게 아래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떨림이 발생해서 치수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그 기밀성, 수밀성이 뛰어난 용접할 수 있고요. 부품 두 개를 통해서 그리고 볼트 나사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을 해버리면 한 번 용접하면 떼기가 힘들어서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볼트 나사 체결하면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험할 때 반복적인 실험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KS 규격품 활용해서 보면은 이게 챔버인데 저런 식으로 위 상하로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제 옆에 많이 이게 액체나 기체가 많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린이나 약간 뭐 가스켓 같은 걸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링을 삽입할 수 홈을 제작해서 이렇게 오링을 삽입하고 볼트를 체결하면은 그 가스나 액체를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사를 얘기했는데 나사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머리 형태 또 다르고 그리고 나사산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KS 규격품이기 때문에 미터 나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나사에서 가로 나사도 있고 이제 일반 보통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치 나사도 유니파이 나사라는데 그 인치 나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사산이 안 맞으면은 나사가 부러지겠죠. 그리고 나사 머리도 잘 보시고 여기 보면은 나사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산 홈을 내기 위해서 피치를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나사 툴을 위해서 툴을 이제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 너트 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홀을 내서 홀을 좀 크게 내서 뭐 예를 들어서 M3면은 홀을 3.2로 내서 이렇게 관통을 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너트를 체결해서 그 이렇게 체결하면 되고요. 부품 두 개를. 그리고 위에 부분에 그 다른 부품이 또 올라오면은 이제 밀착돼야 되는데 근데 볼트 머리 때문에 간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머리를 이제 숨겨서 이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챔버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 보면은
아까는 평면이었는데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결합을 필요한데 이 툴이 동그랗다 보니까 모서리 외곽은 괜찮은데 안쪽 홈 가공할 때는 이제 사각으로 가공이 안 됩니다, 모서리가. 그래서 라운드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부 모서리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원형 형식으로 파서 요유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이제 모서리 라운드 줄 수도 있고요. 그 설계 목적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계는 끝났고 이제 가공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 가공이 보시면은 그냥 대부분이 그 가공을 모르신 분들은 그냥 소재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듯이 넣어서 뚝 눌리면은 이제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뭐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그렇게 설계하고 이제 공구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캠을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공구에 대한 이송 경로 그리고 소재에 맞춰서 이제 속도와 뭐 깊이나 뭐 회전수 이런 걸 다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좌표계도 설정하고요. 그 가공하기 그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가공 파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비인데 일단은 축이 뭐 5개, 뭐 3개 있고 그리고 뭐 일단 뭐 선반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 방향이 이게 이쪽이 X고요. 이쪽이 Y고 이쪽이 Z 방향입니다. 그게 3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 축은 보면은 베드. 이 베드 보면은 틸팅 돼 있죠? 앞뒤로 움직이고 또 회전하면 360도 회전합니다. 회전하면 이제 그 축이 이 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3 플러스 2를 합치면 5축이 되죠. 그래서 5축 장비고요. 복잡한 형상을 이제 손쉽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3축입니다. 3축이 아까 밑에 베드가 그냥 고정되어 있고 위에 축이 그냥 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선반이나 이 멀티태스킹 머신은 비슷한데 이제 멀티태스킹 머신은 일단은 어 밀링과 약간 포함되어 있어 선반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선반은 일단은 소재를 일단 이제 척에 물려넣어서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고정해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 통해서 이 툴을 통해서 이제 사각 깎듯이 이제 커팅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뭐 선반, 시인 선반이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된다면 이제 여기서 아까 했듯이 뭐 축이 3축이 추가돼서 이렇게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복잡한 형상을 일단 손쉽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장비인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일단 약간 그 밀리미터 가공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 왼쪽에 제일 보시면은 나노급으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툴은 나노급이 안 나와서 일단 나노급은 가능한데 예, 상당히 눈에는 안 보이죠.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가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장비가 고가고요. 그래서 또 손이 많이 가서 이제 그 항원 학습도 돼야 되고 뭐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진동도 이제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울트라 머신인데 일반적으로 가공은 치성 성질의 재료가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지성 성질은 이렇게 충격과 진동에 잘 깨지기 때문에 잘 부러지죠. 부러져서 가공하기 때문에 일단 초음파 가공기라서 미세하게 진동을 주면서 살살살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서 약간 연삭 비슷한데 깎아내기 때문에 이게 지성 소재의 이렇게 형상을 손쉽게 가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와이어 커팅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저 커팅 2차원적으로 이제 평면 3차원의 2차원적으로 평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페트 마스크, 이렇게 레이저 커팅 페트 마스크가 가능하고요, 제작이. 그리고 와이어 커팅은 치수가 정밀하게 2차원적으로 뭐 시편, 인장 시편이나 압축 시편 이런 식으로 커팅이 가능합니다.
와이어 커팅은 전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레이저 커팅은 뭐 레이저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커팅이 가능합니다. 그 3D 프린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복잡한 형상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뭐 어떤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러면 3D 프린터 통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단 매뉴얼 장비인데 보시면 아까 CNC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반, 밀링, 드릴링 뭐 이런 식으로 용접기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안전 장치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람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많은 장비를 많이 다뤄야 됩니다. 장시간 걸쳐서 장비를 많이 다뤄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장비는 일단 가공 아까 설계를 했으면 이제 설계해서 이제 가공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도면이 이제 제작됐습니다. 이제 도면이 제작되면 이제 가공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예를 들어 가공이 예를 들어서 아까 삼축 장비가 수량 그 의뢰가 많이 밀려 있어서 다른 장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른 장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일정을 조절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재료 크기나 재질에 맞춰서 이제 공구와 가공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설정해서 그 순차적으로 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서 이제 진행하죠. 그리고 치수 측정이나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형상이 불량한지 아니면은 기존에 제작한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불량하다 싶으면 처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재가공이 진행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공 설정인데 이제 보면은 캠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아래 모델링이 보이시죠? 이렇게 모델링에서 이제 녹색 부분이 이제 깎이는 부분입니다. 그 사각형 블럭에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죠. 툴을 통해서. 그래서 회전수, 깊이, 이송 속도를 통해서 그 소재의 각 재질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황삭 정상이 있는데 황삭이라는 거는 거친 면을 나타냅니다. 거친 면을 나타내면은 표면이 일단 가공하면은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유량을 남겨놓고 가공을 진행해서 정삭 가공을 진행합니다. 정삭 가공을 진행하면 표면이 좀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하면 이제 홀 가공도 진행하고 이게 다양하게 뭐 어떤 식으로 가공을 진행할지는 이제 본인 이제 가공할 하는 그 이제 그 가공 전문가가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지 어디 부분을 시작할지 이제 가공 원점 같은 것도 설정할 가공 진행 원점을 설정한 부분도 이제 이제 가공하시는 분이 다 진행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주요 소프트웨어는 다양하게 뭐 일단 피처캠 있는데 와이어 EDM 아까 2차원적인 부분에 이제 캠을 사용하고 있고 뭐 파워밀이나 하이퍼밀 같은 거 이제 3차원 프로그램 이렇게 CNC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 총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구를 얘기했는데 공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밀링이나 선삭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밀린 공구에서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 보통 엔드밀을 많이 사용하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드밀도 그 이제 플랫 직각으로 90도 된 이제 플랫 엔드밀 있고 이제 볼 엔드밀 형상이 이제 이렇게 기하학적인 이제 라운드 형식이 있으면은 볼 엔드밀로 가공이 가능하고 그 홀 같은 거를 내기 위해서 드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터 드릴을 뚫기 위해서는 그 센터 위치를 표시해야 됩니다. 드릴이 약간 휘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센터 드릴을 항상 표시해야 되고 그 평면을 깎고 가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커터 평면을 이제 경면하게 가공할 수 있는 베이스 커터 있고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인데 저게 나사를 내는 탭 공구입니다. 뭐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선사 공구로는 약간 다른데 형상이 일단은 바이트란 이제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바이트가 직접 그 소재를 이제
가공하는 진행하는 게 아니고 바이트의 위에 인서트 TV가 있어. 인서트 TV라는 거는 이제 소재를 깎기 위한 일단 이제 공구인데 그게 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이 다양하게 맞춰서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게 맞춰서 이제 가공 조건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형상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공 장비를 선택할 때 뭐 가공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이 장비가 그러면 차 선택을 통해서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바에서 홀이 나 있는 형상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트를 할 건지 이제 소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플레이트를 할 건지 뭐 이제 라운드 되어 있는 이제 봉을 할 건지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소재에 따라서. 소재가 없을 시에는 둘 중에 있는 걸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장비가 어떤 장비가 이제 오래 걸리면은 그 장비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비를 대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형상이 최종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결론은. 그게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또 단계가 얼마나 줄일 수 있냐, 또 일이 순차적으로 밀려 있는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진행하면 또 빠르게 될지 이렇게 선택해서 가공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이제 큰 두께 같은 이제 소재를 얘기했는데 비스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시면은 부러지죠. 이 부러지면은 약하죠. 얇은 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바이스가 있습니다. 바이스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밴딩이 갑니다. 얇은 판 같은 거는 밴딩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에 이제 먼저 바닥에 두꺼운 판을 경면하게 가공을 아까 커트 이게 공구를 통해서 벽면에 가공하고 그리고 그 소재 바닥에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소재를 이제 밀착시킵니다. 그 가공면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공하면은 일단 금속을 가공하면 일단 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절상유라는 게 있습니다. 절상유는 툴을 가공하면 툴도 마모되고 소재 형상도 깨끗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상유 같은 걸 통해서 마찰을 줄여주고 공구 수명을 이제 상승시키고 치수 정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상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상유가 저 사이에 투입되면은 그 부착된 소재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순간 접착제를 통해서 그 액체가 투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주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굳기 위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확 이렇게 많이 가공을 절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냅니다. 이게 너무 많은 하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공하다 보면은 이제 면도 깨끗이 나오고 원하는 형상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장비를 이제 아까 장비를 이제 설계도 하고 장비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이 중요합니다. 장비를 아무리 잘 사용해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겠죠. 일단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가 있습니다. 풀프루프는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은 뭐 프레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집어넣고 프레서 눌리면 손이 다치겠죠. 그래서 양손으로 눌리면은 이제 프레스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장비도 뭐 가스레인지 안전 손잡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실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펠세이프는 이제 그 장비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한 인체에 문제가 안 되게끔 자체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자동 멈춤 장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사회 보시면은 주위에 이런 사례 많으니까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게 풀프루프고 이런 게 페일세이프다 그런 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 쪽에
위험이 많은데 그 위험에 대한 위험점이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6개가 보통 저희가 많이 위험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프레스처럼 왕복 운동을 통해서 이제 손이 끼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협착점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라인더나 일단 뭐 나무 자르는 이제 톡 같은 그러니까 톡 같은 통 회전체에 이제 손이 이제 절단될 수 있겠죠. 그 절단점 그리고 롤러 같은 부분에 이제 끼임일 수 있는 끼임점 그리고 약간 자전거 체인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벨트 이렇게 물건을 이송할 수 있는 벨트에서 접선 물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부분에 보면은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손가락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옷이나 그 물림점도 있고요. 저희 가공실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회전 말림점인데 아까 선반 장비가 있는데 선반이 그 고속으로 회전하 보면은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그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 복장이나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방호 장치하고 보호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호 장치는 기계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구를 통해서 소재를 가공하다 보면 칩이 나오죠. 칩이 부산물이 나오죠. 칩이 이게 튀어면은 사람 눈이나 뭐 사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있거나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호 장치를 설치해서 칩이 이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는 이제 뭐 전기나 화학 성분, 그 화학 물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호구는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으로 이제 미칠 수 있는 그 물질이나 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공실에는 뭐 보안경이나 기막에 소음 차단을 기막에 그 물건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안전화 그리고 용접 부분에 이제 필요한 용접면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실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보호구는 항상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 물질에 맞춰서 또 전기 부분에 사용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고 규격화되어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안전 수칙인데 일단 사례를 봤는데 아까 이게 선반 장비거든요. 이 보시면은 학생이 이제 불량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슬리퍼 신고 막 도면이 넓어져 있고 뭐 전화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고 나겠죠. 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전수칙을 항상 이거는 선반 장비의 안전수칙인데 뭐 실험실에 보면은 실험실에 맞춰진 안전수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왼손에 잡고 있는 게 척 핸들인데 저기 회전하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 본인한테는 뭐안 다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뭐 지나가는 행인이나 부딪혀서 다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갑이 아까 회전 말림점 있죠. 장갑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경에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칩 같은 게 부산물이 날뛰어서 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보안경을 착용해야 되고 목걸이 같은 것도 아까 회전 말림점처럼 감겨 들어갈 수 있고 슬리퍼는 이게 무거운 물질이나 무거운 그 재료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은 아래가 페달인데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를 이제 신속하게 밟아야 되는지 이제 정지가 되는데 슬리퍼 신고 있다면 혹시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화를 꼭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작업할 때 항상 이 부분만 장비 사용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나 뭐 다른 옆에 뭐 지인이나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작업을 항상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칩이 비싼데 튈 수 있기 때문에 뭐 발목 아래까지 내려야 되고요. 그 위에도 보면은 후드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끈이 달려 있습니다. 끈 같은 것도 없는 이제 짧은 소매 그런 티 같은 걸 입어야 되고 도면도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 또 하면 되고 또 공구도 이제 올려져 있죠. 공구도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주위 반경을 보시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가공 쪽에 이제 AI나 로봇 분야도 이제 기술 지원이 가능하고 있는데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봇팔이 이제 만들면은 로봇팔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로봇팔에 그게 잡을 수 있는 엔드 이펙터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길거나 작거나 뭐 그래서 뭐 드릴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공구를 달아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형상을 바꿔서 이제 진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 주위 사물을 인식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송해서 이제 물건을 운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샷이나 이런 식으로 프레임 같은 거 가공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로봇팔하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합치면 상당히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있고요. 도입된 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앞으로 추세로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의 AI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반복적인 이제 실험을 이제 10편을 넣으면은 반복적인 이제 어 반복적인 고정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하든지 저속으로 하든지 반복적인 이렇게 지그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빠르게 교체도 가능하고 뭐 학습할 수 있는 이렇게 데이터 수집 가능 아까 했듯이 예, 지그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비를 이제 잘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장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면은 설비 보존은 뭘까요?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중점인데 신뢰성, 보존성, 경제성. 예. 신뢰성은 일단은 장기간적으로 예, 장기간적으로 예, 음, 부품이 오래 고장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신뢰성이고 그 다음에 보존성 신속하게 될지 그리고 경제성 얼마나 저렴하게 가능한지 그 이제 보존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은 개선은 일단 리뉴얼 한다고 보면 되고 유지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유지인데 보면은 계획 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 보전, 사후 보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고장 나면은 보통 뭐 사후 보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어떻게 나는지 이제 엔지니어 통해서 이제 뭐 장비에 대한 엔지니어 통해서 이제 사후 보전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지 보전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기준 보전, 상태 기준 보전, 일상 보전이 있는데 시간 기준은 엔진 오일 갈듯이 엔진 오일을 이제 그 시간 되면은 이제 만 킬로 탔으면은 만 킬로만큼 이제 후에 이제 그 부품을 교체하는 거고 상태 보존은 형태가 형상이 변형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상이 좀 변형됐다 그러면 그때 미리 사전에 이때 부품을 교체합니다. 일상 보존은 보시면 일상 보존 보시면 이제 청소 뭐 정리 정돈 그리고 급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항상 장비를 꼼꼼히 잘 관리하면은 충분히 부품을 교체하는 오래 쓸 수 있겠죠. 예. 나사가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나사를 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나사를 어떻게 빼면은 좋을까요? 또 공구를 일단 예를 들면서 1번은 공구를 통해서 뺀다. 공구를 통해서 나사를 뺀다. 2번은 나사와 대화를 통해서 뺀다. 나사야 저번 어제는 내가 심하게 잠궈서 미안해. 그래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공구를 통해서 빼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나사에 보면은 이게 나사가 상당히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나사를 막 안 들어가면은 빼서 이제 청소하든지 나사를 교체하든지 쓰면 되는데 그냥 계속 세게 돌립니다. 그럼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겠죠. 그럼 나사 부러지겠죠. 그럼 이래 되겠죠. 왼쪽 상단 모양처럼.
그래서 낭사를 상당히 잘 교체를 잘 해야지 그 아래 그 본체 부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교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본체 부품을 교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를 교환하는 게 더 싸게 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사를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사 쪽에 이제 보면은 이물질이나 그리고 부적응화학적으로 이제 약간 기울여서 진입하다 보면 나사가 이제 나사 나가겠죠. 그리고 고열에 의해서 나사산이 이제 이렇게 신축하고 팽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부분을 이제 자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공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맞춰서 이제 나사가 튀어나와 있냐, 나사가 평평하냐, 그리고 나사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릴로 뚫을 수도 있고 용접을 할 수 있고 재질에 따라서 용접도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스 플레이 같은 이렇게 홀딩 잡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돌려서 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형상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왼쪽은 사례인데 나사가 이제 사례를 보시면 나사 끝까지 체결이 안 돼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힘을 꽉 주다 보니 나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탭을 통해서 홀을 내고 역탭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뺑 사례입니다. 항상 나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잘 교체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사항 있으면 얘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발표를 마치고 예, 발표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